친구들 반갑습니다. 국어 고급반 우리 이효희 선생님께서 한국에 가시는 바람에 그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된 조지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어 심화반을 선생님이 가르쳐 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친구들이 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또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몰라서 그냥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싶은 거를 골랐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는 이게 좀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한테는 너무 힘들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해보고 다음번 또 공부할 때는 너무 길거나 또 너무 어려운 게 있거나 하면 조금 빼고 또 좀 더 다른 걸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먼저 한번 시험적으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시간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준비한 과제, 교재는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예요. 처음에 오늘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재밌게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듣고 이해하기부터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은 비디오를 먼저 하나 준비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재미있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 비디오를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밑에 영어를 자막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세요. 더러워. 이렇게 쉬운데? 무슨 일 있어, 사라? 잠깐 아이스 커피 좀 시키고. 오케이. 뭐 일이 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야? 그렇게 갑자기 와, 원래 이거 사라 가지고 처음이야 이런 모습. 한국말 잘하죠? 사라 화 많이 났나 보네. 아니 한국어 수업 시간 서별 과제가 있는데 한 명이 맨날 핑계를 대고 빠지잖아. 얌체죠. 며칠 전에는 집에 일이 생겼다고 맞았고 어제는 아프다고 맞았고 오늘 1시간이나 늦었어. 어머 너무 심하다. 과제도 엉망이고 기분도 엉망이야. 그럼 그 사람이 비해주지 않도록 규칙을 만드는 게 어때? 어떤 규칙? 회의에는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2번 이상 빠지면 참가자의 이름은 넣지 않겠다고. 그거 괜찮다.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약속 시간은 10분 이상 늦지 않아야 한다. 또 놓자. 좋네. 역시 너희가 최고야. 당장 공지해야지. 뭐뭐 하도록. 네, 우리 친구가 조별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군요. 가끔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드는 게 좋아요. 이때 도록은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목적이나 결과, 방법, 정도를 나타내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볼까요? 그럼 그 사람이 비해주지 않도록 규칙을 만드는 게 어때? 어떤 규칙?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약속 시간은 10분 이상 늦지 않아야 한다. 또 놓자.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선수들에게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물어보면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이때 오늘 공부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친구한테 어떻게 말할까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제 도록을 사용해서 여러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복습하세요.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네요. 그쵸? 뭐뭐 하도록. 자, 이걸 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늦지 않도록 하면 늦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복습해보면 좋겠네요. 자, 뭐뭐 하도록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노래를 잘 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래를 잘 하도록 연습을 해야겠죠? 노래를 잘 하도록 물을 많이 마셔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 뭘 해라 라고 말할 때 주로 뭐뭐 하도록 한다는 도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교회에 늦지 않도록 일찍 자. 자, 이렇게 하죠. 동생을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해. 뭐 하기 위해서요. 동생이 깨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럴 때 이 도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동생이 울지 않도록 조용히 해. 그 다음에 성적이 잘 나오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적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머리가 좋아지도록 선생님이 넣었는데 야채를 많이 먹어. 자,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적이 좋아지기 위해서 뭐뭐 하고 그렇게 뭘 하기 위해서 뭐 하도록 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친구들도 뭐 하도록 한글 공부를 잘하도록 복습을 매일 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번 이 도록이라는 말을 가지고 친구들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도록? 자, 하나 새로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선생님이 나눠줬던 PDF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볼게요. 선생님이 PDF 파일을 2개를 줬는데 하나는 어휘, 낱말에 관한 거예요. 낱말의 뜻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리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리딩 하는데 그냥 책을 소리 내서 이렇게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게 아니고 소리 내서 읽는 것을 좀 연습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서 한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한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그 읽는 한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선생님도 가끔은 한국말을 들을 때 저거는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 어른이고 선생님은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말을 잘 하는데도 가끔씩은 선생님 보캐블러리 잘 몰라서 한국 단어를 잘 몰라서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도 많거든요. 근데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알아야지 한글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읽다가 보면 이렇게 컨텍스트를 읽다가 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오늘 보면서 단어를 보면서 이게 내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무슨 뜻일지 자꾸 생각해보고 어스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고 아 오늘 배우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친구들이 알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 거는 우리가 한국말을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집에서 한국말을 많이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 글자를 읽는 걸 통해서 한국말을 말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뒤에 있는 공부는 이제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한국말을 좀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좀 읽는 건 쉬운데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고 뒤로 갈수록 읽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먼저 단어를 먼저 공부해 볼게요. 1과 선생님이 설명하는 말이 너무 길었네요. 자, 1과 구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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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친구들이 아는 친구도 있을 건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다음 만화를 한번 읽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하하. 자, 옷을
선생님이 정리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옷을 정리한다는 건 깨끗하게 그거를 이렇게 청소한다? 아니면 뭐 솔팅을 한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organize 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쵸? 자, 선생님이 옷을 어떻게 정리하지? 물어보니까 친구가 여름옷이랑 겨울옷을 구분하여 정리한다고 말했어요. 구분한다는 말을 정리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구분해서 정리한대요. 선생님이 옳지! 대답 잘했어요. 친구는 윗옷과 아래옷을 나눠 구분하여 정리해요. 구분한다는 말을 또 썼어요. 옳지, 그것도 맞아요. 자, 근데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정리해줘요. 그러네요. 친구는 정리를 부모님이 해준다니까 막 웃네요. 자, 이제 금방 읽어본 것을 생각하면서 친구들도 옷을 정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위에 만화를 참고하여 옷을 정리하기 위해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자고 했어요. 옷을 이제 정리하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이걸 보면서 구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구분하다는 무슨 뜻일지 짐작해보고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짐작이란 말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뭘까? assume 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걸까? 친구, 이게 뭘까? 이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짐작. 자, 여기에서 어떤 걸지 한번 친구들이 생각해보세요. 한 곳에 모으다. 한 곳에 모으다. 2번, 두 개를 합치다. 기준에 따라 나누다. 깨끗하게 치우다. 자, 구분하다의 뜻이 뭘까요? 한 곳에 모으다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영어로 몇 가지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혹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 곳에 모으다는 어떤 뜻일까요? 한 곳에 모으는 건 gather 이렇게 모으는 거겠죠. 그죠? 한 곳으로 다 막 떨어져 있던 것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죠. 두 개를 합치다는요. 어떨까요?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착 합치는 게 두 개를 합치다겠죠. 그렇죠? 어떤 걸까요? 위에서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에 따라 나누다. 기준이란 건 어떤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치우다. 치우는 건 put away, clear away 같은 거겠죠. 치우는 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구분하다의 뜻일 것 같아요, 친구들은. 일단 구분이라는 거는 옷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였죠. 그렇죠? 여름옷, 겨울옷, 위에 옷, 아래 옷. 그러니까 합치거나 gather 하거나 아니면은 put together 하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한 곳에 모으는 거, 이건 아닐 것 같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치는 것도 이렇게 모으는 거니까 두 개를 합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건 뭔가 맞는 것 같죠. 나누는 건 이거는 divide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치우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어디로 치워버리는 거.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아마 기준에 따라 나누다. divide 하는 거.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divide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스탠다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서 어떤 뜻이 있는지를 짐작해 보고 정확하게 어떤 느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것도 해볼게요. 선생님 이걸 조금 다른 걸로 펜을 좀 바꿀게요. 잠깐만요. 됐어요. 자, 낱말 뜻을 구분하다의 뜻을 알아봅시다. 구분하다.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나누다. 기준이라는 건 스탠다드 같은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지 나누죠. 그렇죠? 사과랑 배랑 kind가 다른 걸 나누라든가. 그렇죠? 그렇게 기준이 필요해요. 아니면 달콤 스윗한 거랑 사워한 거랑 나누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이게 스탠다드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디바이드 2는 2는 4 이렇게 디바이드 하는 게 아니고
스탠다드를 가지고 디바이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눌 때 구분하다. 그래서 꼭 기준,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요. 구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스탠다드가 없이 쓰지 않아요. 읽은 책과 구분하다. 읽을 책은 아직 안 읽은 거예요. 이건 이제 읽을 거예요. 얘는 벌써 읽었어요. 얘는 not yet, 얘는 already. 그죠? 읽은 책. 얘는 not yet, 아직 안 읽은 책. 얘는 읽은 책을 구분할 때 읽은 것과 안 읽은 스탠다드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청팀과 백팀으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색깔이 스탠다드죠. 청팀은 파랑색, 백팀은 화이트. 그 다음에 wrong 한 것과 right thing하고 wrong thing을 서로 구분하는 거죠.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탁 디바이드 하는 건 그냥 칼로 컷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구분하다가 아니에요. 구분하다는 반드시 어떤 스탠다드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매트를 좋아하는 친구랑 그 다음에 랭귀지 아트를 좋아하는 친구랑 디바이드 할 때 그걸 나눌 때 뭘 좋아하는지 서브젝이 어떤 서브젝을 좋아하는지 그쵸? 그걸 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디바이드 할 때 그걸 구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스탠다드가 있어요. 글자를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구분하다. 선생님은 안 써봐도 되겠죠? 구분하다는 기준이란 말이 제일 중요해요.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룹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2그룹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룹들로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친구들 이걸 한번 해보세요. 다음의 낱말들을 구분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은 파란색으로, 뜻이 반대인 낱말은 빨간색으로 색칠해 봅시다. 비슷한 낱말은 그죠? 뜻이 same meaning을 가진 거죠. 근데 반대인 낱말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먼저 파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낱말을 먼저 찾아보죠. 그죠? 파란색. 자, 구분하다는 나누다. 어때요? 비슷한가요? 나누다는 divide 같은 거죠. 그럼 비슷하죠. 나누는 거니까 비슷해요. 그죠? 모으다는 put together, 뭐 combine 같은 건데 모으는 건 아니죠. 가르다는 이렇게 cut하고 split 뭐 그런 거 가르다.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가 되게 하는 거 cut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합치다는 gather, 그죠? put together 이런 게 모으다가 아까 gather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죠? 이거는 서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니까 아니죠. 분류하다는 구분하다처럼 나누는 분자가 들어있네요. 분류는 종류대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분류는 종류대로 나누다. 분이 나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분수라고 하면 밑에 있는 숫자가 divide 하는 게 분수죠.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분류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빨간색으로 핑크네. 빨간색 너무 진할 것 같은데요. 자, 모으다는 gather 뭐 그런 거니까 합치다는 put together 이런 뜻이니까 이게 빨간색 전혀 다른 반대말이겠죠. 자, 그래서 구분하다는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룹으로 나누는 거를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보기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같이 해봐요. 자, 보기에 머리, 배, 귀, 가슴, 이용, 더듬이, 구분 이렇게 글자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쓰면 되겠죠. 나는 곤충의 몸을 가슴, 배로 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라인을 벌써 이렇게 그려놨네요. 근데 앞에 있는 파트는 뭘까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파트가 가슴이겠죠. 가슴, 여기 우리 가슴이 있는 파트.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파트는
배예요. 배. 그쵸? 가슴배.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그쵸? 배. 여기는 가슴. 얘는 배. 자, 머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셨죠. 그쵸?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앞에서 머리, 가슴, 배로 뭘까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곤충은 머리, 가슴, 배라는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죠. 이렇게 디바이드를 하는데 스탠다드가 있어서 구분을 하는 거였죠. 그쵸? 자, 이번에도 3번 보기의 낱말을 모두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자, 구분, 우리가 또 배웠던 구분, 그 다음에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대한시에서는 어떤 시리에서는 버스 요금, 버스 돈 내는 거를 무슨 요금, 일반 요금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분하겠죠. 어떤 요금이요? 청소년 요금, 어린이 요금, 일반 요금은 regular, 어른들이겠죠. 청소년은 youth, 어린이는 kids, 그죠? 일반 어른들 요금으로 어떻게 해요? 구분하죠. 자, 근데 이거는 무슨 스탠다드가 있을까요? 나이가 스탠다드가 있어서 구분을 했겠죠. 그쵸? 이거는 어떤 스탠다드가 있었을까요?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모양. 곤충의 모양? 아니면 곤충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펑셔널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게 기준이 될 수 있었겠죠. 스탠다드가 될 수 있었겠죠. 4번. 구분하다를 알맞게 사용한 문장에 동그라미 표해 봅시다. 자, 어떤 게 잘 사용했는지 친구들이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나는 친구와 힘을 구분하여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2번. 수학 시간에 시계바늘을 시침과 분침, 초침으로 구분해 보았다. 자, 친구랑 힘을 어떻게 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었대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죠? 쉬운 문제는 혼자 풀면 되죠. 근데 친구랑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이렇게 모아야 될까요?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할까요? 공부 못하는 친구니까 따로 떨어져서 구분해서 해야 될까요?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힘을 합쳐야겠죠? 구분하면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구분이라는 건 divide, 나눠지는 거니까 이렇게 합쳐지는 쪽이 아니니까 이거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수학 시간에 매트 시간이죠. 수학 시간에 시계바늘, 시계한테는 이렇게 시계한테는 바늘이 있죠. 핸즈가 있죠. 그렇죠? 한국에선 바늘이라고 해요. 근데 시침, 시간을 나타내는 바늘, 시침. 이게 시침이란 말이 몰라도 시간을 가르치는 시침. 뭔가 시간이랑 관련이 있구나. 분침은 몇 시 몇 분이라고 보통 말하니까 분을 말해주는 거랑 좀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글을. 선생님도 모든 단어를 다 몰라요. 근데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시계 얘기를 하고 시침, 분침, 초침이라는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시간, 분, 초는 seconds를 말하는 거고 이건 minutes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hour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 핸즈들을 시계 바늘들을 구분해 보았다라고 하는 게 맞겠구나. 시계 바늘을 스탠다드로 해서 구분해 보았다 하면은 이거는 뭔가 말이 make sense 하죠. 그렇죠? 혹시 단어를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분이라는 건 다 나누는 거니까 이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아는 친구는 금방 동그라미 할 수 있겠죠. 구분이란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앞에 게 잘 몰랐는 친구들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또 다른 기준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의 옷을 두 바구니에 구분하여 담아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적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구분하여 담고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적고 적은 내용을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보래요. 자, 바구니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옷들을 구분을 할 거예요. 구분이란 건 나눈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항상 어떤 standards, standard,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넣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에는 뭘 넣을까요? 1번 바구니 안에는? 자, 선생님이 1번 바구니 안에는 1, 3, 4를 넣었고요. 2번 바구니 안에는 2번, 5번을 넣었어요. 선생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구분하였을까요?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의 기준이 뭐였는지. 자, 구분을 해서 담았는데 왜 그런 구분을 했는지 구분은 알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는 윗옷. 선생님이 윗옷, 위에 입는 옷만 넣었어요. 자, 그리고 2번하고 5번은 아래 옷. 아래 옷은 뭐예요? 바지, 치마 같은 거. 그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또 넣을 수도 있지만 또 한번 선생님이 이번엔 지워볼게요. 자, 어떤 또 다른 기준으로 넣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이라는 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선생님 이번에는 1번과 2번을 1번 바구니에 넣고 구분해서 넣고 3번, 4번, 5번을 두 번째 바구니에 넣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한 걸까요?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1번하고 2번은 긴 옷이에요. 팔이 길고 다리가 길어서 입는 겨울 옷이죠. 추울 때 입어요. 근데 3번, 4번, 5번은 짧은 옷. 여름 옷이죠. 이건 여름에 입는 옷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담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해볼까요, 선생님이? 남자 옷이랑 여자 옷이랑 다르게 구분해서 담을 수도 있겠죠. 어떤 기준인가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넣어보고 적어보세요. 프린트 한 개 있으면 같이 해보면 더 재밌겠죠? 자, 다음 낱말의 뜻을 읽고 따라해 봅시다. 구분하다는 기준, 스탠다드에 따라서 전체를 some group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눌 때 구분하다는 써요. 자, 이걸 기억하세요. 여기 구분하다 여기 따라서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 낱말을 쓰고 문장을 읽어봅시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알아봅시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라고 했네요. 차도는 차가 다니는 도로, 인도는 그럼 어딜까요? 사람이 다니는 도로, 그렇죠? 여기는 사람. 차도와 인도는 뭘로 구분한 거예요? 누가 다니느냐에 따라 구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알아봐요. 구분하여 써보세요. 생물은 living thing이고 무생물은 죽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things죠, 그렇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는 살아 있고 하나는 안 살아 있는 것들이죠. 뭐 stone 같은 거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플랜트 같은 건 살아 있죠. 자, 그래서 life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글을 읽고 중심 생각, theme이 있죠. 그 다음에 디테일이 있죠, 그죠? 구분해 봅시다. 책도 읽으면 어떤 거는 중요한 theme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디테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구분은 그래서 스탠다드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전체를 한 개 있던 걸 두 개로 또는 여러 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여자랑 남자랑도 구분할 수 있죠. 어때서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하는 기준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랑 동물도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개구리라든지 뱀이라든지 하는 거하고 또 매몰 같은 거랑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 기준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한다는 말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구분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색깔별로 구분해 보세요.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랑색은 파랑색 가방에, 그죠? 이렇게 넣고, 이런 거 많이 구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색깔이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있네요. 파랑색. 그 다음에 빨강색은 여기다 넣고, 여기 넣고, 빨간 건 없나요? 이렇게 구분한다는 말을 써요. 자, 그리고 여기 한국에 맵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지역적인, 전통적인 지역 구분을 해요.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걸 지역을 구분한다고 하죠. 구분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여기 행정구역도 이렇게 구분해 놓았죠. 이런 것들을 구분이라는 말을 쓸 때 써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학생 기숙사 구분표라고 있죠. 구분표. 구분표라는 건, 자, 각자 빌딩에 따라서, 그리고 건물에 따라서 기숙사가 있는데, 호가 몇 호에 있는지, 몇 호실에 사는지, 이렇게 다 구분해 놨죠. 각자 방이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건물별로, 방 호수별로 구분해서 307호, 306호 하고 여러 그룹으로 구분했죠. 이걸 만들어 놓은 표가 구분표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어떤 스탠다드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거구나 하고 친구들이 이해하면 돼요. 구분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자, 숫자 세기를 조금 배웠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까지는 잘 알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11, 12, 그 다음에 20은 20, 30은 30, 40은 40, 50은 50, 60은 60, 70은 70, 80은 80, 90은 90 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100, 90 다음에는 100이 있죠. 100, 그쵸? 숫자는 가끔 쓰지만 갑자기 쓰게 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숫자를 유즈도 되게 좀 익숙해지게 연습하는 게 좋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는 아마 친구들이 잘 알 것 같아요. 고급반이니까. 그 다음에 20, 30, 40, 50, 60, 60, 70, 80, 90, 100 여기까지는 좀 익숙해지도록 자꾸 외우면 좋겠어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이게 20인지 30인지 잘 기억하면서 외우는 게 필요해요. 이게 주로 나이를 물을 때 많이 써요.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50이에요.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80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80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보자. 이게 10, 20, 30, 40, 50, 60, 70, 아, 할아버지는 80, 8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좀 세어보다 보면은 잘 익숙해져요. 그리고 셋이랑 서른의 서는 좀 비슷하지 않아요? 셋하고 서른하고 그리고 쉰하고 다섯의 서 좀 비슷하고 예수는 여섯이랑 좀 비슷하고 아이고 여덟은 여든이랑 좀 비슷하고 아홉은 아흔이랑 좀 비슷하고 일곱은 일흔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섯에 있는 시옷하고 예순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연관해서 외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한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여기만 가르쳐 주는데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이 잘하니까 많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 안 외워도 괜찮아요. 매주 선생님이랑 한 번씩 연습할게요. 요거는 한국말로 어떻게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단위가 올라가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여기까지를 많이 쓰는 단어예요. 뭐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구를 말한다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population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미국은 1000으로 올라가는데 한국은 만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동그라미 4개 있는 10,000부터가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어랑 틀려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이렇게 일십, 백, 천만까지는 한 번에 외우고 10만, 100만, 1000만 이건 똑같잖아요. 그죠? 10 나오고 100 나오고 1000인데 뒤에 많이 다우전처럼 붙는 것밖에 없어요. 일십, 백, 천만,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어렵죠? 여기 선생님이 점 잘못 찍었네.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그냥 말로 자꾸 외우세요.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입이 막 안 돌아가죠?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음 주 올 때까지 이거 한 10번씩만 스물, 서른, 마흔,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까지 알죠? 그쵸? 그 다음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0만, 10만 여기도 나오네요. 그리고 0, 0을 0이라고도 읽는다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해보죠. 자, 꿈이 자라는 국어. 읽기편 한번 읽어봐요, 이제. 오늘은 좀 쉬워서 금방금방 할게요. 자, 문장 읽기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문장 읽기는 문장을 말하듯 자연스럽게 읽는 것입니다. 동물나라 친구들이 글을 읽는 것을 살펴봅시다. 여우야, 이웃 동물나라에서 온 편지를 다른 동물들에게 읽어주렴. 우리는 소풍을 갑니다. 친구들이 understand를 잘 못했네요. 문장을 바르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친구들이 글자를 읽어주는데 understand가 잘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문장 읽기는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토끼와 여우가 글자를 읽는데 우리는 소풍을 갑니다. 누가 더 잘 읽을까요? 우리는 소풍을 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소풍을 갑니다라는 말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우리도 바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소풍을 갑니다. 우리는 소풍을 갑니다. 토끼처럼 머릿속에서 소풍 가는 모습을 조금 떠올리면서 그림이 머리에 좀 그려지게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읽지 않고 이미 아는 단어니까 외운 것처럼 우리는 소풍을 갑니다.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문장 읽기는 뜻을 생각을 그림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읽어요. 우리는 이렇게 읽지 않고 우리는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문장을 따라 읽어보세요. 문장 따라 읽기는 문장의 뜻을 생각하며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따라 읽는 것입니다. 여우 선생님이 들려주는 문장을 따라 읽는 방법을 생각하여 봅시다. 병아리는 엄마 닭을 따라다닙니다. 병아리는 엄마 닭을 따라다닙니다. 병아리는 어미를 따라다닙니다. 강아지는 낮잠을 잡니다. 자, 글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병아리도 생각하고 강아지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책을 읽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장의 뜻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읽고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읽어요. 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문장을 듣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말해보세요. 병아리는 엄마 닭을 따라다닙니다. 강아지는 낮잠을 잡니다. 어떤 그림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병아리가 여기 있고 엄마 닭은 아까 따라다니고 강아지는 낮잠을 잤죠. 그렇죠? 자, 그런 그림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게 치워야 되는데 잘 안 치워지네요. 병아리는 엄마 닭을 따라다닙니다. 강아지는 낮잠을 잡니다. 친구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아리는 엄마 닭을 따라다닙니다.
강아지는 낮잠을 잡니다. 뭐 잘 읽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좀 이게 읽는 게 힘든 친구들도 있는데 미닝은 아마 친구들이 다 알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말하는 게 자연스러우면 좋겠고 원래 잘 읽는 친구는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이쁘게 읽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좀 이렇게 동화 같은 거 읽어주는 선생님이 강아지는 엄마 닭을 따라다닙니다. 강아지는 낮잠을 잡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귀엽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한번 읽는 것도 잘 읽는 친구들은 그렇게 연습해봐도 좋아요.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좋아요. 다른 친구들이 그걸 잘 들을 수가 있거든요. 재밌게 얘기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으려면 뜻을 생각하며 말하듯이 읽는다 그랬어요. 뜻을 생각을 하고 그림이 머리에 있어야 돼요. 픽처리.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잘 못 읽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짧은 거를 자꾸 연습해서 비가 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죠, 지금.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읽고 두 번째는 비가 옵니다. 이렇게 익숙하게 한 번 더 읽고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이렇게 소리 내서 자꾸 연습을 하면 발음도 좋아지고 읽는 것도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머릿속에 있을 때랑 말할 때랑 틀리거든요. 그래서 잘 읽고 하기 위해서는 뜻을 생각하면서 소리 내서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특강 동안에는 이 읽는 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미 잘 읽는 친구들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읽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연기를 한다든지 뭐 뮤지컬 같은 걸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글 공부가 발전하는데도 아나운서들처럼 좋은 발음을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가 옵니다.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조금 더 재밌게 읽어볼까요? 친구들도 같이 읽어보세요. 비가 옵니다.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 문장을 읽고 마음속에 떠오른 장면을 골라보세요. 비가 뚝뚝 떨어지는 게 어떤 걸까요? 이거? 요거?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겠죠, 그죠? 문장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났었어요? 큰 비가 오는데 꼭 엄청 큰 비가 오는 거죠, 그죠? 자, 큰 비가 오는 것 같아요, 큰 비. 굵은 빗방울이니까 빗방울이 엄청 큰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으면 탁탁 아프게, 그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옵니다.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 같은 걸 읽을 때는 이렇게 비가 옵니다.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포임 같은 거. 그 다음에 아나운서나 뉴스를 읽는 사람들은 비가 옵니다.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발음을 신경 써서 연습해 보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진짜 쉬운 읽는 연습을 했는데 점점 좀 어려워지고 읽어야 될 것도 많아질 거예요. 오늘은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준비 운동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문장을 잘 읽을 수 있었나요? 자기 스스로 잘 했으면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뭐 잘했어. 그러면 잘했어요. no, 별로 잘 못했어 하면 노력하세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다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가 됐을 줄 믿어요. 처음에 연습할 때 너무 큰 것부터 연습하지 않고 비가 옵니다.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같은 좀 짧은 문장을 여러 번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친구들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 고생했어요.